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의 이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건물을 사야 좋은지를 조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이것만큼은 꼭 체크한다, 이게 좋은 건물인지 아닌지 딱 판가름이 난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력벽 유무, 네. 계단의 방향. 네.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려면 계단식의 끝부분에 설치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쵸. 들어가서 그 계단이 반계단 올라가거나 반계단 내려가야 된다면 되게 부적합하거든요. 세 번째는 지하 사이즈. 신축과 리모델링 투자에서 크게 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지하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요, 신축에서. 최근 들어서 더 그렇거든요. 안전시설들이 더 강화되면서 그랬어요. 지하가 넉넉하게 있는 오래된 건물이라면 리모델링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에 적합한 건물을 찾으신다면 내력벽 유무, 계단의 방향, 지하의 유무 플러스 사이즈 반드시 필수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좀 이제 지역을 예로 들 때 강남 뭐 3구, 마포, 용산, 송파 등등등 이제 추천하는 지역들이 좀 공통적으로 있어요. 이런 부분을 추천하는 거를 대표님 보시기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오피스는 강남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오피스가 많으니까 주변 먹거리가 흥해서 강남은 항상 좋은 입지인 거고, 그렇지 않고 주거 중심의 지역은 주거에 맞게, 또 교육열이 높은 지역은 교육열에 맞게, 그거에 맞춰서 좋은 지역들이 분명 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첫 번째로 어떻게 보냐면 서울에서 나쁜 지역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골고루 사람들이 살고 계시면 건물 투자는 분명 성공을 이룰 수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잘 투자를 하시면. 제가 이제 이런 상담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지역을 좀 추천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가보시고서 건물이 너무 낙후돼 있고 지하철역도 있고 사람도 많은 건 알겠는데 여기 좀 투자하는 게 맞냐. 근데 제가 사실 그 지역을 투자한 거는 이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오래된 구시 가지고 지하철역이 있어요. 신축 투자나 리모델링 투자가 그동안 없었던 지역이에요. 괜찮은 깨끗한 건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를 단점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거를 장점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추천드린 그 거리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이 있었냐? 없다. 대부분 2층 아니면 3층, 4층이어도 엘리베이터가 없는. 저는 이런 측면인 거죠. 사람이 많고 유동이 많은 지역은 매장이 오픈을 하든 병원이 오픈을 하든 뭔가 어떤 상업적인 활동이 분명히 이루어지거든요. 실제로 거기에 2층, 3층, 4층에 병의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원장님들이 병원 의원을 오픈을 하신단 말이죠. 2층, 3층에 엘리베이터도 없는 허름한 건물에 월세 세입자로 들어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싶겠냐고요. 시설을 최신식으로 갖춰서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딱 있는, 누가 봐도 명분성 있는 의원으로서 그런 건물에 입주를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강남 이외의 투자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하시면 저희 구해줘 빌딩의 건물 리모델링 솔루션과 다양한 좋은 매물을 누구보다 빠르게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는요, 건물의 형태에 대한 부분인데 1조 4선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국향 건물이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북향 건물이어야 무조건 좋은 걸까요? 근생은 기본적으로 북향이 좋긴 좋아요. 남향보다는 영업하시는 분도 좋아요. 남향은 뭐 식당 영업을 하던 사무실 입점을 하던 커튼을 쳐야 되고 손님들도 눈부심이 싫고 음식물이 쉽게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거든요. 설계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예요. 사선 제한을 많이 받다 보면 용적률 건표를 다 못 찾을 수도 있고, 리모델링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위치가 사선 제한에서는 불리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는 최상층에서 바닥 기준에서 4.5m 올라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건물보다 이렇게 튀어 올라가잖아요. 그 부분이 사선 제한에 걸리면서 엘리베이터를 원하는 위치에 못 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주의점이 있으니 매수 전에 꼭 문의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향 건물은 이런 리모델링상의 불리함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1조 4선의 영향을 받는 건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좀 요걸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가야 될까요? 건축사님한테 의뢰해서 가설계를 한번 받아보는 게 큰 비용이 아니에요. 보통 한 200만 원 정도 주고 가설계를 의뢰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다 찾아먹는 좋은 설계 방안을 보통 주시거든요. 내 건물이 과연 용적률, 건폐율을 안정적으로 찾을 수 있냐, 요 정도 검증은 그 가설계 비용 투자하는 걸 아까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사님한테 검증 받고 이렇게 투자를 하시거나 리모델링 계획이나 신축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관 디자인일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추천하시는 외관 자재랑
건물주님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자재 이 두 가지만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성분들께서 네. 결정을 내리시는 경우는 롱볼릭 타일이나 롱볼릭 벽돌을 좀 선호하시는 추세세요. 여성스럽고 예쁘죠. 네. 그리고 뭐 라운드에 대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자유로운 게 벽돌이거든요. 네. 남성분들이 네. 선호하시는 케이스들은 대리석이에요. 근데 좀 대리석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 이제 화강석이고요. 화강석. 요즘에는 화강석보다는 화강석 느낌이 나는 타일로 가거든요. 네.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는 그런 거예요. 리모델링일 때는 벽돌 타일을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디자인적인 측면도 있는데 기능적으로 일단 가볍게 시공이 돼서 리모델링에 적합하거든요. 네. 그리고 단열재가 필수적으로 붙어야 롱볼릭 타일을 붙일 수 있어요. 단열재 위에 붙이거든요. 네네. 오래된 건물일수록 단열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단열 플러스 외장 마감재를 신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한 되게 가벼운 공사가 롱볼릭 타일이라고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롱볼릭을 추천을 비교적 드리는 편이고 네. 신축은 제한을 주진 않아요. 아, 이 자재는 비싸고 이 마감재는 싸고 그러면 이건 안 좋을 것 같고 뭐 이런 생각들 하시잖아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감재는 큰 차이가 없어요. 마감재에 따라서 건물의 공사비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단편적인 거세요. 자, 여러분들이 비싸다라고 딱 인식하는 거 대리석 네. 제곱미터당 10만 원짜리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저렴하다라고 제안드리는 롱볼릭 타일 네. 제곱평방미터당 3만 원짜리 있습니다. 금액 차이 벌써 3배 이상 차죠. 그니까요. 이거를 붙이기 위한 밑바탕 공사가 틀려요. 아. 그리고 이거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또 틀려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리석은 사람이 한 장 딱 붙이면 사이즈가 크니까 한 번에 핵 붙어요. 근데 벽돌 타일은 한 사람이 손이 많이 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마르면 또 매지도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발수제도 발라야 돼요. 결과론적으로 금액 비슷해요. 지금 건물의 바탕을 재사용하냐 뜯어서 상호 사이즈 키우고 하면서 구조적으로 형태를 바꾸냐가 금액적인 차이에 큰 영향을 주지 네. 마감재는 영향을 거의 안 준다. 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신축과 리모델링 시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필수라는 사실은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서 보셨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크기, 인승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보통 뭐 4층, 5층, 연면적 150평에서 200평 사이의 건물에서는 8인승에서 10인승 사이가 적절해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두면 용적률에서 건폐율에서 빠지니까 2.5평 정도의 면적이 세이브가 돼요. 그래서 5개 층이라고 치면은 10평이죠. 네. 그 10평을 가져다가 옥상에다가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좀 목적성이 있는 거예요. 또 배영우연을 뭐 입점시킨다든지 그쵸. 이런 거고, 대부분 건물 사이즈만 봐서 순수하게 좀 오피스 용도의 건물이라면 웬만한 꼬마 빌딩은 8인승에서 10인승 요 사이에는 적절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엘리베이터 업체들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저희가 상담하고 설계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업체가 있다면? 보통 좀 국내 대기업 3사라고 해요. 현대가 있고 네. TK가 있고 네. 오티스가 있어요. 네. 국내 3사 그룹은 아무거나 고르셔도 된다. 쉽게 얘기해서 좀 저렴하게 고르셔도 된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브랜드가 저렴하냐라고 하는데 소비자가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비가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회사마다 영업 직원마다 금액이 틀려요. 어떤 브랜드가 비싸다 싸다라는 건 네네네. 없고요. 국내 대기업 3사는 가격대, 성능, 제품 디자인 유사하니까 네. 구분 없이 그냥 다양하게 정접받아서 발주를 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네. 3사 제품을 넣을 수 없는 경우들이 네. 있잖아요. 모양이 좀 안 나온다던가 좀 안으로 깊어야 된다던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결을 하셨을까요? 중소기업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중소기업은 이형 사이즈에 더 대응을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싸냐? 그건 아니에요. 중소기업에서 이형 사이즈를 대응하다 보면 규격 사이즈보다 금액이 비싸져요. 그래서 중소기업 제품은 싸니까 쓰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커스텀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장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중소기업은 또 뭐 문제가 있지 않나? 아니에요. 중소기업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어떤 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어떤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더라도 네. 엘리베이터 검사원이 나와요. 그 검사 기관은 준국가기관이거든요. 뭐 중소기업 제품도 나쁘다라는 선입견을 굳이 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건물 옥상으로 좀 갔을 때요. 옥상은 어떤 것들을 좀 체크해야 될까요? 조금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물이 옥상의 물탱크와 계단실이 지금의 연면적이 안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건폐율이 측정되는 면적 기준으로 옥상하고 옥상의 계단실과 물탱크실은 바닥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은 연면적이 안 들어가요.
주차장 증설 없는 중축을 20평을 하셔요. 그러면은 계단실이 있고 그 다음에 20평이 중축이 되면 전용 공간을 20평으로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물이 계단실이 전체 건물 건폐율 기준 8분의 1 이하면 용적률이 안 들어가 있고 건폐율 안 들어가 있어요. 네. 자, 근데 이제 증축을 하면서 20평이 플러스 되는 순간 그게 용적률이 들어가요. 계단실이 용적률로 들어가고 주차장 증설 없는 중축이 20평이 되는 순간 26평이나 27평이 돼버리는 거야. 계단실을 6, 7평으로 책정을 했을 때 엘리베이터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용 면적이 안 나오는 거죠. 자, 계단실, 엘리베이터실, 중축 면적 합쳐서 20평이 나와야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여러분이 갖고 계신 건물이 계단실과 물탱크실이 이미 용적률에 포함이 돼 있다라고 하면은 전용 공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20평이. 하지만 플러스가 안 돼 있다라고 하면은 20평이 아니고 전용 공간은 10평에서 15평 수준으로 머무를 거다. 이런 것들은 조금 놓치시기 쉬운 부분이라 다시 한번 좀 찝어서 설명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어떤 건물이 좋은지 특징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건물 보실 때 이 포인트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왕이면 매수 전에 저희가 체크해드리는 상담을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래 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건물 매수 전에 꼭 한번 연락 주셔서 미리 검토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구해조 빌딩은 어떤 식으로 빠른 매각을 지금 도와드리고 있나요? 이제 매물이 접수가 되면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담당 공인중개사가 배정이 되고 그럼 이제 직접 현장에 가서 매물의 상태를 좀 체크를 합니다. 이제 소유관계와 상권 입지까지 기본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이제 매매 및 임대 정보 그리고 이제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비, 인허가 절차나 예상 시세 차익 등 이제 특별한 자료를 저희가 좀 제작을 해서 이제 수천 명에 대기하시는 매수자들에게 배포를 하고 있고 이제 안전한 계약까지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내용은 저희가 직접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우리 시공자 대표님께서도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잖아요. 어떤 것들을 좀 도와주시나요? 3D 투시도가 제공이 되고 또 평면도를 작성하면서 전용 공간 면적 확인하고 엘리베이터 위치 확인하고 인허가 절차 스케줄 거기에 들어가는 이 공사 예산 이 정도만 제공이 돼도 매수자분들께서 확신을 갖고 중요한 결정적인 요소가 되거든요. 다방면의 자료들을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공을 해드리게 될 겁니다. 네. 빠른 매각을 위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있는데 홍보는 대표님 어떤 식으로 조금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몇만 명이 시청하고 계신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될 거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업로드가 된 다음에는 많은 문의들이 엄청나게 오세요. 현장 투어를 접수를 받으면 보통 40팀, 50팀이 오시면 공통된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좀 그거를 듣고 매수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님들과 또 협업을 해서 다양하게 또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실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매각된 사례가 좀 있을까요?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실제로 당일날에 바로 매각이 되는 완료된 상태도 많았고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경우에는 실제로 6개월 안에 이제 90% 이상으로 빠른 이제 시세 차익이나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컨설팅 비용이 발생되지 않나 라고 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저희는 이제 법정 수수료로 해서 받고 있고 그 이상의 이제 추가 수수료는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른 매각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시청하고 있는 저희 구해조 빌딩 내 건물을 좀 신뢰 있게 빠르게 매각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혼자 건물 찾고 이게 진짜 좋은 건물인지 판단하고 리모델링이나 신축이 가능한지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런 손해를 막아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드리는지 좀 오늘 설명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중개사님, 인생 빌딩을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좀 찾아주고 계신 건가요? 저와 저희 협력된 중개팀에서 상권 분석하고 입지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봐드리고 있고요. 이제 건물의 상태나 이제 소유관계, 매매나 임대 정보까지 일단 기본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게 정말 실질적인 건지 분석을 좀 진행을 합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전에 1순위로 미리 보고 인생 소개로 좋은 건물을 찾을 때까지 먼저 연락을 좀 드리고 있고요. 정확한 시세와 데이터를 좀 분석으로 해서 실제 이제 시장에 나온 매매가와 다르게 저희가 조정을 좀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수많은 매물들이 있는데 전부 저희가 촬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이제 김재환 대표님과 저와 같은 이제 중개사들과 함께 1대1로 매물을 좀 보러 다닐 수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좀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고 계실까요? 내력병 유무, 불법 건축물의 어떤 현황, 사선 제한에 관련된 것들, 지구단위 계획, 도로 확장 계획, 건축, 법규, 시공적인 사항들을 우선적으로 저는 좀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상품성은
제가 검토해서 확보를 해드린다. 그러면 저희 컨설팅비 따로 어떻게 받고 있나요? 저희 컨설팅료는 따로 받지 않고 이제 중개행위 시에 중개에 대한 이제 법정 수수료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함께하실 건물주님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신청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좋은 매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자 빠른 매각을 좀 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중개사님들과 저희가 협업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해줄 빌딩과 홍보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 좋은 이점들이 사실 되게 많잖아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많은 유튜브 채널 고객들이 계셔가지고 네. 많은 매수, 구매 대기자들이 기다리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특별한 본인 인생 건물을 찾기 위해 하신 VIP 고객분들이 네, 계세요. 맞아요. 이분들은 연락을 기다리시는 수천 명 리스트가 있으세요. 음. 저희 고객들한테 좋은 매칭이 목적이에요. 중개사님들과 쌍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놨기 때문에 네.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구해줄 빌딩에서 구체적으로 좀 도와드리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밸류업으로 해서 네. 건축 법규, 상권 분석, 맞아요. 우리 인허가 관련된 시공적인 거, 공사 예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매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고 저희한테 협업을 요청하시면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그걸 통해서 음. 저희 대기 매수 고객님들을 충족시키고 중개사님들은 기존에 매도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을 충족시켜 주시는 네. 그런 협업 시스템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구해줄 빌딩의 빠른 매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좀 홍보를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저희 이제 구해줄 빌딩 이제 마케팅 통해서 유튜브 촬영 및 이제 영상 홍보를 좀 가장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확실한 저희 타겟층이 있는 수만 명의 이제 구독자들을 통해서 영상을 시청을 하기 때문에 계약률이 올라가고 있고 이제 매수 희망자분들에게는 저희가 이제 현장 투어를 진행을 해가지고 건물 소개를 좀 적극적으로 진행하는데 예비 매수자분들이 직접 이제 검토를 하시기 때문에 당일날에 매매가 되는 가능성과 확률도 좀 높게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당일이 아니더라도 6개월 내에 90% 이상으로 완료가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하는 계약뿐이 아니더라도 타업체와 공동중개를 같이 통해서라도 영상이 공개되고 나면은 결국에는 매각이 실제로 완료되고 있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제 영상이 업로드 되는 게 좀 꺼려지셔더라도 저희는 이제 충분하게 고객분들에게 매칭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매칭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요, 다음번에 또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